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42쪽에서 144쪽까지 원격 수업의 마지막 시민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이다. 결국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동안에 가지지 못했던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요, 영국이나 미국은 여기에 지금 보통 영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단원을 빼놔가지고 뭐 다음에 원격 끝나고 나면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말 시민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이 프랑스 혁명 이야기지, 사실 영국과 미국은 좀 그래요. 특히 영국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대학교 다닐 때 서양사 교수님은 이거 영국 혁명, 뭐 청교도 혁명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잉글랜드 내전이다 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보통 시민혁명 하면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혁명입니다. 자, 첫 번째 배경부터 해서 하나씩 읊어갈 건데요. 배경입니다. 17세기 초가 되면은 영국의 인구가 꽤 늘어요. 거의 배 정도 늘거든요. 뭐 1520년에서 1640년 요 120년 사이에 인구가 배로 늡니다. 이때 당시에 런던의 수도인 런던의 인구는 6만에서 45만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양모 산업이 발달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때 당시에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에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가 이제 인클로저라는 게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친 거예요. 왜? 1차 때는 양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뒤에 2차 때는 이제 지주들이 땅을 넓혀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 인클로저 운동, 요거 때문에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나왔던 유명한 책이 있지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젠틀이라고 부릅니다. 뭐 새로운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얘들이 세력이 좀 커진 거예요. 네, 젠틀이가 뭐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전문직을 형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 이 젠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주입니다. 지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첫째 아들한테는 이 젠틀이 자들을 그대로 물려주고,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시켜가지고 판사, 의사, 그리고 아니면 뭐 대규모 상인, 요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 집단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의 하원 의원의 75% 정도가 젠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청교주의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얘들이 이제 청교도인데, 이 청교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던데, 기본적으로 얘들도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인데 청교도로 나는 말은요, 이 친구들이 칼뱅에 예정설 있지요.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국교회 내에 있는, 국교회 안에 그 가톨릭인지 내가 맨날 쓸 때마다 헷갈리는데, 어떤 가톨릭의 잔재를 아웃시키자 하는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청교도라고 해서 얘들 칼뱅파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긴 그렇고요. 영국 안에서 얘들은 어차피 영국 국교회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가톨릭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가톨릭을 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뭐 상공업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칼뱅의 예정설 이런 거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여튼 요런 집단으로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얘들이 이런 청교주의를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할 일은 뭐냐? 요 새로운 계급을 기존의 왕과 귀족이 정치하는 그 체제 속에 얼마나 다 잘 조화롭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근데 여기에 혁명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영국 혁명은요 크게 청교도 혁명과 전반기 청교도 혁명, 후반기 명예혁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해 볼게요. 첫 번째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죽었어요.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튜더 왕가의 대가 끊기게 됩니다. 튜더 왕가의 대가 끊겨요. 그래서 이제 왕을 누구를 데려오지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이제 영국이라고 하면은 뭐 스코틀랜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영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잉글랜드. 근데 사실 영국 안에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얘들은 거의 뭐 14세기쯤 합쳐지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아일랜드, 뭐 하여튼 요 북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 지금 원래 아일랜드가 독립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네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요 시점에서의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아일랜드 정도? 네, 이렇게 얘기하지.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라고 보면은 됩니다. 물론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이 영국이랑 되게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인척 관계로 엮여져 있었던 거지요. 메리 스튜어트라고, 그 엘리자베스 때 이 사람이 이제 왕 되려고 하다가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처형당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가 엘리자베스의 뭐 사촌인가 뭐 하여튼 육촌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 스튜어트 가문에서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 근데 영국에는 제임스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국의 제임스 1세이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인 거예요. 뭐 이런 게 많아요. 헷갈리면 뭐 하겠노, 뭐 할 수 없지 뭐. 1603년에서 25년까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하여튼 이 친구는 이제 왕권 신수설 빠요. 왕권 신수설이 뭡니까? 절대왕정. 근데 영국에는 절대왕정이 맞아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 동네는 안 어울린다고. 얘들은 그렇게 왕한테 복종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뭡니까? 1215년에 나왔던 뭐예요? 멍청한 존 왕이 자꾸 막 돈 거둘라고 하니까 뭐를 들이밀었어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 영국 얘들은 왕이 막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걸 따르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아니래요. 역사적 전통상. 근데 얘는 왕권 신수설 신봉자에 나중에 가톨릭 정책, 왜냐면 이 친가톨릭 정책, 그렇다고 가톨릭교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국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리나 이런 걸 갖다가 가톨릭으로 조금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이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이때는 그래도 넘어가요. 이때는 넘어가. 그래가지고 막 이런 청교도들 얘들을 막 탄압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이주하고 이런 일들이 뭐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래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1세 때는 그래도 이 젠트리들이 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기에 보면은 이 찰스 1세라고 나옵니다. 찰스 1세 1625년에서 1649년. 이 친구는요, 사람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아버지인 제임스 1세보다 영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전제정치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요때부터를 이 제임스 1세, 찰스 1세를 스튜어트 왕조라고 합니다. 스튜어트 왕조. 네. 그래가 보면은 뭐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라는 게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찰스 1세가 이때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수행하려니까 이제 돈이 부족한 거야.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돈 좀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뭐 세금 거두고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의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랬더니만 이제 의회에서 참았던 걸 터뜨린 거지. 의회에서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들이밀어요. 1628년 권리청원. 이게 영어로 하자면 Petition of Right.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들이미는데 이게 뭐냐?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 거두지 마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쟁하는데 돈 부족해 놓으니까 이 군인들을 갖다가 아무 집에나 막 재워요. 그냥 민가에다가. 그래서 병사 개인 집에 숙박하지 마라. 요런 내용을 담은 권리청원을 들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지만 결국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에이씨, 내가 다시는 의회 소집하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스코틀랜드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찰스 1세는 저거 아버지와 다르게 영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또 의회를 불러야 되는 거야. 전쟁위회. 다시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찰스 1세가 찰스 1세 주어가 빠졌네요.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요 해가 1640년이에요. 그랬더니만 의회에서 오랜만에 열었으니까 10년 묵은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네. 그래서 다시 해산시켜요. 다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642년부터 이제
내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뭐 왕당파와 의회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좀 이제 왕을 따르는 애들이랑 의회 쪽 애들, 그 젠틀이나 청교도나 청교도 애들은 요 의회 쪽에서 더 많았겠지. 처음에는요 왕당파가 훨씬 유리했습니다만 요 의회파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전쟁에 탁월했어요. 원래 이 사람도 젠틀이었는데 전쟁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철기군인가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장을 그냥 휘젓고 다녀요. 예, 전장을 그냥 휘젓고 다니게 되고 그 결과 이 내란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의회파에서는 과감하게 찰스 1세를 처형해버리고 그러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요게 1649년. 이렇게 되면서 청교도 혁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요, 크롬웰 이 사람에 의해서 공화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화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크롬웰은 1599년에 태어났고요. 1658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롬웰은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청교도니까 청교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칼뱅파 얘기하면서 그때 나왔는데 이 청교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거야. 금욕주의. 자기는 욕망을 억누르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좋아.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이지. 근데 문제는 크롬웰이 이거를 어떻게 해?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를 하면서 청교도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 풍기단속한다면서 맨날 군인들이 돌아다녀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 잡아가고요. 일요일에 그러면 우리 애들 잡혀갈 애들 많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일요일에 극장을 문을 안 엽니다. 왜?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일요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었으니까 우리도 다 쉬어야 돼. 그리고 도박 못하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해. 요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일랜드, 이때 당시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아일랜드에서는 크롬웰 하면은 이를 북북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해법, 항해조례라고도 하는데 1651년 항해법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네덜란드 견제에 위해서예요. 당시 대항해 시대 1기라고 하면은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게 나중에 2기 네덜란드 영국으로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요 2기 시대 때 이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크롬웰이 항해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게 뭐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는 영국 배만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은 상품 생산 지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덜란드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네덜란드 배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또 크롬웰이 전쟁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때려잡아요.
네, 전쟁에는 다 때려잡아.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그 잘 나갔던 네덜란드가 약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요거예요. 항해법.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호국경이라는 데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크로멜이 공화정을 하면서 가지게 된 명칭입니다. 호국경이라고 해서 로드 프로텍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자메이카를 차지합니다. 자메이카 차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 자메이카에서 나오는 설탕이 아주 재미가 쏠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처럼 크로멜은요 대외적으로도 영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영국의 국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바지했습니다만 결국 이런 데 지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그래가 크로멜이 1658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결국 사망 후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왕을 데리고 옵니다.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네, 찰스 2세. 그래서 다시 영국에서 왕정이 부활하게 됩니다. 알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영국혁명, 청고도혁명과 크로멜까지 했고요. 잠깐 지웠다가 우리 칸을 많이 차지하네요. 이따 명예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